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떡볶이 되게 매운 거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 같이 시킬 때 보면 항상 뭐 쿨피스나 이런 거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떡볶이 매울 때 물보다는 이렇게 쿨피스나 이런 우유 약간 들어간 유제품을 많이 먹거든요. 뭐 우유를 먹어줘도 더 좋다 그러고요. 예. 사실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어떤 극성, 무극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일단 오늘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여기서 오늘 다 배우지는 못하는데 되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극성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극성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극성이에요. 근데 극성이 없는 거 있죠? 그거는 무극성인데 중요한 거는 이 극성에 다른 글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랑 분자의 극성을 반드시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결합을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극성 결합입니까? 아니면 극성 결합입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늘 사실은 결합의 극성을 좀 할 거고요. 분자의 극성은 사실 3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자, 이건 우리가 별개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분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자를 만들어지려면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결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합의 극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2단원 할 때 잠깐 원소들의 주기성 할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요 전기음성도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전기음성도는요. 우리 요거 표시해 봅시다. 자, 어떤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요. 근데 이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들이 원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냈는데 우리 주기율표상에서는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 이게 가장 크거든요.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정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18쪽에 헬륨 네온은 따로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합을 안 하니까 뭐 전자쌍을 끌어당기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7쪽까지 있는데 보시면요.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사실은 유효 핵전화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그만큼 핵이 많이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결국은 주기율표상의 플로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거든요. 얘를 우리가 4.0으로 하고 나머지 숫자들을 좀 몇 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훨씬 더 빨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적어줄 테니까 반드시 필기를 하세요. 자, 제가 주기율표를 한 17번까지 적어 볼게요. 자, 어차피 헬륨은 안 적었어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온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알, 규, 인, 항염.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플로린은 4.0. 얘가 제일 크고요.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0.5씩 줄어듭니다. 3.5, 3.0. 사실 이 정도 애들이 되게 쉽게 말해서 공유 전자쌍을 많이 끌어당기는 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탄소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0.5씩 요렇게 줄어들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1씩 줄어들어서 얘가 3.0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자, 질소랑 그 염소가 사실 3.0, 3.0으로 또 똑같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염소가 더 크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수소는 사실은 더 이제 작겠죠. 수소는 2.1밖에 안 됩니다. 수소는 2.1. 그리고 리튬은요, 1이에요. 0.1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트륨까지 혹시 여유가 되면 0.9.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나는 0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나는 0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외우면 시험 빨리 칠 수 있는 거. 요거, 아이고, NOF. 4.0, 3.5, 3.0.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또 좀 외워두면 좋을 게, 뭐 요거, 잠시만요. 요거 염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NOF는 꼭 외워두세요. NOF랑 그 다음에 염소,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얘네들은 꼭 외워야 된다. 자, 요렇게 해서 전기음성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극성, 무극성을 할 건데 오늘은 분자 안 한다고 했어. 분자는 전체잖아.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결합의 극성, 부분을 할 거거든. 그럼 도대체 결합의 극성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잘 설명돼 있는데 선생님은 뒷면에 필기를 해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뭔지를 좀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제목은 결합의 극성입니다. 자,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체 분자를 보는 게 아니고 결합이라는 거는 두 원자 사이의 요거를 보자는 거예요. 또는 두 원자 사이의 요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관찰 포인트는요. 두 원자 사이만 관찰하자는 겁니다. 두 원자만. 왜냐면 원자가 두 개 있으면 당연히 결합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원자 사이의 결합만 우리가 관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그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수술할 때 왜 수술 좀 이렇게 간단하면 국소 마취, 부분만 마취하면 딴 데는 다 깨 있잖아. 근데 전신 마취하면 우리 그냥 아예 모르잖아요. 전신 마취. 전신 마취 아니고 국소 마취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어떤 이렇게 원자가 있는데 어떤 두 원자의 이 결합이 있어. 뭐 이중도 있고 삼중도 있는데 그냥 이제 공유전자상 하나예요. 그런데 이 AB가 A랑 B랑 같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그리고 A랑 B랑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시험에는 얘도 나오니까. 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 B랑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원자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H2. 자, 결합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 또는 N2, O2, F2 이런 애들. 그럼 얘네들 한번 생각해 볼까? 얘네들 전기음성도 한번 생각해 볼까? 얘 2.1, 2.1. 얘 사실 이걸 뭐 여기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처음이니까 설명해 볼게. 자, 얘 3.0, 3.0. 얘 3.5, 3.5. 얘 4.0, 4.0.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2.1, 2.1로 끌어당겨봤자 어차피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 그냥 요 가운데 이렇게 있겠지.
가운데 있겠지. 가운데 있겠지.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에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거든. 뭐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극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무극성 공유결합. 그러니까 이 원소가 똑같은 거. 무극성 공유결합.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A와 B가 달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Cl, 자, HF,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O2. 자, 제일 대표적인 거 가져왔어요. 또 한번 적어볼게. 자, 얘 전기음성도 3, 2.1. 그럼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길까? 이 CL이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가운데 안 있고 약간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약간 쏠리는 거야. 아, 고기 반찬 있으니까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얘 2.1, 4.0 마찬가지로 플루린 쪽으로 쏠리겠지. 그리고 얘도 얘 2.1, 얘 3.5잖아. 그럼 다 산소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야. 이걸 화살표로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자쌍이 쏠리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 자, 산소 3.5, 탄소 2.5, 3.5. 그럼 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그럼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쏠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우리 극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하의 치우침이 있다는 거거든. 어떻게 전하의 치우침이 있는지 볼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온 결합할 때 NaCl. 얘는 완전히 전자가 이동한 거지. 그래서 나트륨은 염소로 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은 하나 잃어서 플러스 1이고 염소는 하나 받아서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게 전하잖아. 얘는 완벽하게 이동한 건 아닌데 약간 치우쳤잖아. 어쨌든 Cl 쪽이 좀 전자가 많기 때문에 얘를 약간 부분 전하라고 해서 얘는 부분적인 음을 띠고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HF도 F 쪽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쪽 산소 쪽으로 끌려가니까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고 얘는 사실 제로가 돼야 되니까 뭐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 얘는 2 델타 마이너스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 쪽으로 끌려가니까 부분적으로 음전하. 그럼 얘는 부분적으로 2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쌍극자. 항상 쌍으로 존재해. 양전하, 음전하. 그거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네가 기억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자, 무극성 공유결합. 아, 같을 때. 아, 전하의 치우침이 없다. 자, 다를 때 극성 공유결합. 전하의 치우침이 있고 이럴 때 부분적 양전하, 부분적 음전하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쌍극자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요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자, 탄소 중에서 자, 뭐 에텐 그 다음에 뭐 이름을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아, 얘가 에텐이고 얘 갑자기 이름이 우리는 얘를 그냥 에텐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얘 알켄이니까 얘가 에텐이고 갑자기 어쨌든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탄화수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랑 극성 공유결합을 구분해 보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도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H2N2, O2, F2 이런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봐. 우리 선생님이 분자 전체를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원자 두 개 사이의 그 결합만 따로 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원자가 똑같은 게 있잖아. C와 C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뭐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얘는요? 여기는요? 요건 당연히 뭘까? 다 C와 H잖아. 그럼 이건 다른 애잖아. 다른 원소끼리니까 C는 사실은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5고 H는 2.1이죠. 요거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별거 아닌데 또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시 결합의 극성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이 줄을 좀 꺼줄게요. 자, 봐. 그림으로 이제 이해하세요. 자, 극성 공유결합. 자,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어쨌든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인데 이 다른 애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애는 당연히 지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부분적으로 음전하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좀 이렇게 뺏겼잖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전 아래 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다시 적어줄까요? 얘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왜냐면 얘가 전기음성도 2.1, 얘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종류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죠. 뭐 H2. 자, 그 다음 다른 예시로 제가 요거 예 들어줬고요. 자, H2O2도 마찬가지야. 얘 구조식을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사실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까? 있겠죠. 요게 무극성 공유결합이겠죠. 무극성 공유결합 적어줄까? 요게 무극성 공유결합. 그럼 또 당연히 얘는 얘는 당연히 O와 H니까 극성 공유결합이겠지. 지금 우리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아직 하려면 멀었어. 우리 지금 아주 작은 결합 사이에서만 보는 거야. 결합이라는 거는 원자 두 개 사이의 결합이야. 포인트는 원자 두 개 사이의 결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개념은 다 배웠고요. 자, 그냥 표를 보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음성도 차이와 화학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0, 0.9, 2.1 정도 되어 있는데, 자, 당연히 0이죠. 0이면 얘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 자, 0.9 정도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좀 약간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 공유 전자쌍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극성 공유결합. 자, 이온결합은 아예, 자, 이게 나트륨이 0.9, 0.9고 얘가 3.0이잖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아예 완전 분리된 거야. 아예 전자가 이동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이온,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그냥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어쨌든 극성의 어떤 크기는 당연히 증가하고 너무 커버리면 결국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 그래프인데요. 사실 나중에 대학 가시면 전기음성도 차이로만 뭐 이온성, 공유성 이런 걸 다 못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참고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왼쪽이 이온성이에요.
이온성이 100%면 당연히 공유성이 0이겠죠.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그러니까 이만큼 막 이렇게 커질수록 당연히 공유성은 0이 되고 이제 이온성이 이제 커진다. 뭐 이런 말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줄게요. 뭐 이 표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전기 음성도 음성도 차이가, 자, 같은 원자라 가지고 0이 되는 경우, 그럼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그렇죠. 무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0이 아닌 경우야. 0이 아닌 경우에서 이 숫자를 보시면 요 1.7보다 큰 경우가 있거든. 1.7보다 큰 경우. 1.7보다 커버리면 얘는 어쨌든 얘도 극성이야. 근데 얘는 이온결합이 돼버립니다. 근데 1.7이라는 이런 숫자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1.7보다 어쨌든 0보다 크지만 1.7보다 작으면 이게 극성 공유결합인데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그래프 뭐 다 문제집에 나오니까 그냥 한번 언급만 했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항은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진도를 빡빡 나갑시다. 사실 혼자 풀 수 있고요. 사실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용해도 같은 거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게 한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면 우리가 아직 덜 배운 거예요. 예, 사실 용해도 이런 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요거는 문항인데, 자, 요거는 그러면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래요. 2주기 원소다. 자, 부분 전하와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낸 거다. 쌍극자 모멘트. 선생님, 저 쌍극자 모멘트는 모르는데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뭐, 그냥 어떤 힘의 합력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선 그걸 모르더라도, 요 전하 치우침 보고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ABC는 친절하게도 탄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줬어요. 자, 가나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의 부분 전하예요. 얘는 2 델타 플러스, 얘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얘 2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부분 전하를 보고 니는 뭘 알 수 있을까? 예, 맞아요. 누가 극성이 더 그 전기 음성도가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A 쪽으로 더 많이 공유 전자가 끌려갔다는 거지. 결국 그 말은 요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기 음성도가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볼까? 나는 또 A가 지금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결국은 C가 더 A보다 크다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큰 건 C, A, B가 되잖아.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정도 내가 간단하게 외워두라고 했잖아. 플로린 4.0, 그 다음에 옆에 3.5, 그 다음에 탄소는 2.5였어요. 뭐 이거 모르더라도 이렇게 여기 전기 음성도 해서 사실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플로린이 가장 크죠? 하지만 요 정도 외워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C는 플로린이 되고 A는 산소, B는 탄소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 구조식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B가 탄소, A가 산소입니까? 이거 CO2구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야죠. 비공유 전자쌍도 찍어줄까요? 자, 나는 뭐예요? 나는 OF2네.
OF2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도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한번 볼까요? 가와 나는 자, 봐. 극성 공유 결합 갖는다. 맞습니까? 예, 여기는 똑같은 원소 없죠. 모든 게 다 극성 공유 결합이야. 얘도 극성 공유 결합, 얘도 극성 공유 결합, C와 O니까. 자, O와 F도 극성 공유 결합, 여기 O와 F도 다 극성 공유 결합이다. 맞고요. 자, 가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예, 맞아요. 이중결합이 2개 존재하죠. 어쨌든 맞는 말이잖아. 혹시 이런 거를 사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중결합은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는 결합입니다. 예, 탄소는 없어요. 사중결합. 자, A, B, C 중에 전기 음성도는 C가 가장 크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이제 분자의 극성, 아까 전에 쌍극자 얘기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쌍극자. 쌍, 2개라는 거야. 2개인 뭔가 입자.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쌍극자. 그러니까 극이 2개인 입자. 극이 어떻게 2개냐 하면 델타 플러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줄 한번 그어보면 자, 극성 공유 결합에서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은 쌍극자가 아니겠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화. 왜냐하면 본인 쪽으로 전자쌍이 끌려가니까.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는 좀 뺏겼으니까 부분적인 양전화가 되는데 이렇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어떤 전하가 분리된 것을 쌍극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델타 플러스 뭐 델타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계산하고 이런 거는 대학 때 배우는데. 그래서 그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 뮤가 뭐 쌍극자 모멘트이고 뭐 이거는 뭐 벡터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전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쌍극자가 그냥 이게 요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어쨌든 부분적인 음전화 띄고 부분적인 양전화 띈다.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가 뭔가? 자, 분자 전체의 쌍극을 만들고자 하는 힘.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힘만 동그라미 치세요.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 아니면 마이너스 값은 없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0 없다는 거고 얘는 0보다 크다는 건데 이게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천천히 더 배울 건데 하여튼 아직 요 얘기는 안 할게. 우리가 힘에 합력할 때 합력이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합력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지 말고 먼저 프린트 36쪽에 표를 먼저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막 나와 있는데 요거 일단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 이해해야 돼. 자, 선생님이 쌍극자 모멘트 이제 그냥 뮤라고 적을 거야. 자, 쌍극자 모멘트. 자, 이거를 막 적으란 말은 안 나오지만 뭐 요 단어 정도는 기억해놔. 자, 분자의 극성 정도 사실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거든. 근데 우리 아직 분자의 극성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일단 거의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해줄게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우리는 그거를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결합 아니야. 그건 무극성 분자예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그럼 어쨌든 숫자가 있다는 거잖아. 0보다 크다. 선생님 얘는 극성 분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그냥 힘의 합력을 조금만 이해하면 돼. 근데 힘의 합력이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요 힘의 합력을 이용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힘의 합력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어. 사실 요게 사실은 극성 분자거든. 근데 아직 극성 분자가 뭔지는 몰라. 나중에 배울 거야. 그리고 아예 힘의 합력이 0인 경우가 있어. 우리 뭐 알짜힘이 0이다 이런 거 중학교 때 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극성 분자야. 자, 근데 요 예시 그림을 그려줄 건데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오른쪽으로 5N의 힘을 가했어요. 뭐 뉴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거 뭐 알고 쓰면. 자, 선생님 그냥 숫자로 얘기할게. 자, 5의 힘을 가했어. 뭐 줄다리기 했다고 치자. 근데 왼쪽 친구가 3의 힘을 가했어. 그러면 결국은 줄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갈까? 오른쪽으로 가겠지. 얼마의 힘으로? 그냥 2의 힘으로 간다라고 보면 돼. 어쨌든 그러면 얘는 합력이 있는 거잖아. 0보다 크잖아.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얘는 방향이 이렇게 180도였는데 180도가 아닌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저희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충 이런 경우. 자, 이쪽으로도 힘이 가고 이쪽으로도 힘이 간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나타낸다 했지?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서 요게 우리가 합력이에요. 이 빨간색이 합력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력이 얼마냐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합력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제 나중에 되면 합력이 0보다 큰 게 극성 분자라는 게 이해가 싹 됩니다. 지금 모르더라도 안 배웠으니까.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힘의 합력이 0인 경우 시험에 내기 좋잖아. 자, 힘의 합력이 0인 경우 몇 가지 알아볼까? 이 경우를 다 알아야 돼. 3가지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줄다리기 했어요. 5로 똑같이. 그럼 이거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합력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요때 여러분들, 요때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180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느낌만 잡아요. 어쨌든 이거 합력이 0이 되는 거는 그냥 느낌 오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이렇게 5야. 또 이렇게 5야. 또 이렇게 5야. 그런데 각도가 다 똑같아. 120도, 120도, 120도야. 그럼 얘 합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예전에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합력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얘를 이렇게 그어요. 그럼 사실 요게 정삼각형 되니까 어쨌든 요것도 5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어쨌든 결론은 얘도 합력이 0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다시 그리면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같고 요렇게 120도, 120도, 120도가 되면 합력이 0이라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이해 잘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사면체 어떻게 생긴지 알죠? 정사면체. 자, 요거 1번이라고 할까? 1번. 요 경우를 다 기억해야 되니까. 다 시험에 나오는 경우예요, 사실. 정사면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이 하나, 둘, 셋, 그 다음 밑에 4개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여기 이 정사면체 가장 중심에 있고 얘가 요 꼭지점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으면
힘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너무 사각형 같은데 우리 보통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정사면체 그릴 때 대충 이렇게 이게 다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정사면체는요. 수학 시간에 배우셨나? 이 각도가 109.5도예요. 나중에 화학에서는 이 각도도 외워야 됩니다. 그럼 얘를요. 자, 느낌만 잡으면 돼. 우리 지금 수학 아니잖아. 물리 아니잖아. 이렇게 합력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합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길이가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이가 같고 이렇게 정사면체고 이게 정사면체면 109.5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된다? 합력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합력이 0이 되는 경우 세 가지. 이렇게 180도일 때도 합력이 0이 될 수 있고 120도일 때도 이렇게 똑같이 이때 화살표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체인데 이렇게 109.5도 정사면체일 때도 합력이 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실 지금은 조금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은 조금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자의 구조나 사실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선생님 우리 구조식 배웠잖아요. 그거는 그냥 식으로만 적은 거지. 정확하게 얘가 서로 결합각이 얼마고 얘네들이 입체인지 평면인지 이런 걸 모르는 이상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우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할 거고 나중에 또 구조하고 나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것들은 그때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합의 극성 배웠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분자의 극성을 할게요. 자, 선생님이 분자의 극성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니까 전체 분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전체 분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봐봐. 결합의 극성을 통해 가지고 이 쌍극자 모멘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사실 알 수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합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분자가 이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고르지 않는지 아니면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서 전하의 분포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전하 분포가 좀 이렇게 뭐 고르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조금만 알아보자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HF가 있어. 자, HF 자, 얘 전기음성도 2.1, 얘 4.0.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방향이 그러니까 쉽게 좀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는 방향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야.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는 지금 어쨌든 힘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력이 0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 근데 또 시험에서 있잖아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도 그냥 합을 해주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 이게 뮤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무슨 분자인가 하면 극성 분자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결합은 뭔데요? 결합도 극성 결합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조를 아직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자, 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조를 모르거든, 사실. 그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직선형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애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비공유 전자쌍이. 그러면 얘가 전자가 어떻게 치우쳐 있냐 하면, 어쨌든 산소가 음성도가 크니까, 이렇게 치우쳐 있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힘의 합력이 당연히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합력이 이쪽으로, 아이고, 색깔이 똑같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소 쪽으로 전하가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또 극성 분자라는 거예요, 물이. 근데 사실 이걸 알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구조를 모르잖아요. 이게 구분형이거든. 평면이고 구분형이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극성 분자고요. 만약 결합을 물어봐도 얘는 당연히 극성 결합이에요. 자, 또 NH3 암모니아 한번 해볼게요. 자, 암모니아도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평면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대충 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삼각부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삼각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왜 티백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티백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걸 또 우리가 이게 이제 정사면체가 아니고 여기서는 왜 삼각뿔인가 하면 질소가 여기에 있고 수소가 잠시만요. 게요. 여기 지금 질소가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있는 삼각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면 자 이걸 그냥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평면을 그렸지만 얘는 사실 입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전자쌍이 하나 더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질소가 더 전기 음성도 크니까 자, 이쪽이 이렇게 끌리겠죠. 그럼 이 합력이 당연히 0이 되겠어요. 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질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뭐 합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얘 결론이 나옵니다. 아, 쌍극자 모멘트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뭐다? 극성 분자구나. 그리고 결합은 뭔데? 극성 결합이야.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다 친구들이 극성 결합은 그냥 극성 분자라고 외우면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극성 분자 한번 봅시다.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요거는 뒤에 또 제가 조금 더 그림을 그려줄게요. 요 그림을 봐도 되지만 좀 더 제가 그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리세요. 자, 무극성 분자. 자, 지금 무극성 결합하는 거 아니야. 무극성 분자야. 이 무극성 분자는 뮤. 쌍극자 모멘트. 그냥 쌍극자 모멘트라고 보통 시험에 그냥 나와요. 어쨌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경우인데, 자,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얘네들은 전기 음성도 같으니까 당연히 전하 치우침 없으니까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고 무극성 분자예요. 그리고 얘의 결합을 물어보면 얘는 결합도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자, 극성 결합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BF3. 자, 옥텟 규칙은 만족 안 해요. 분소는. 자,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 얘는 이렇게 삼각형 평면으로 생겼어요. 이게 평면이고요. 요 각도가 다 똑같이 12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힘의 합력을 한번 해볼까? 자, F가 제일 크잖아, 전기 음성도가. 그럼 다 이쪽으로 끌려가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힘의 합력 0 되는 거 배웠는데. 이렇게 전화가 끌려가지만 각자는 전화가 이쪽으로 어쨌든 끌려가지만 전체적으로 이거 120, 120, 120 때문에 합력이 어떻게 된다 했어? 0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 쌍극자 모멘트의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극성 결합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무극성 결합이 아니고 무극성 분자죠. 그러면 얘가 무극성 결합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얘 결합은 뭐예요? 결합이라는 거는 극소적인 것만 보자고 했잖아. 여기 두 원자 사이에 요 결합. 요 결합. 그럼 B와 F니까 당연히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죄송해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그걸 다 합치니까 결국 무극성 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CO2도 한번 볼까? 자, CO2는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80도고요. 직선형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구조는 나중에 배웁니다. 다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전자가 어떻게 치우치는지는 알잖아. 산소가 더 전기 음성도 크잖아. 그럼 요렇게 탄소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럼 결국은 이것도 똑같겠네. 그러면 결국 이거 합력 뭐야?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력이라고 얘기 안 하고 결국 쌍극자 모멘트가 0이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네. 그럼 얘도 결국은 뭐예요? 무극성 분자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극성 분자라고 해가지고 무극성 공유결합입니까?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CO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지만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하나 더 할까? 자, CH4. 자, 얘가요, 정사면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다 109.5도예요. 다시 쓸게요. 109.5도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도 하나하나 전자가 어떻게 치우치는지 볼까? 탄소 2.5고 전기음성도 수소 2.1이거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우칩니다. 근데 이게 다 길이가 똑같고 이게 109.5도고 이게 정사면체거든. 그럼 이거 결국은 쌍극자 모멘트도 어떻게 되겠어? 이게 0이 되겠지. 그럼 결국 얘는 무극성 분자야. 그럼 얘가 무극성 분자라고 무극성 공유결합입니까? 아니잖아. 극성 공유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가 특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인데도 불구하고 분자는 뭐다?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유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니까. 근데 시험에는 그냥 쌍극자 모멘트라 나와도 그냥 어련히 합이려니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경우가 세 가지 경우밖에 시험에 우리 수준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형 180도, 120도, 109.5도. 나중에는 이 각도도 외우라고 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는 나중에 다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는 거 그림 이렇게 보시면 뭐 나올 거예요. 자, 줄만 꺼줄게요. 쌍극자란 자, 한 분자 내에서 두 원자 사이에, 두 원자 사이지 봐.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른 부분전화.
델타 마이너스 2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이게 더 중요한데 결합의 극성 정도인데 어쨌든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알아둘 거는 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면 뭐다? 0이면 무극성 분자. 0보다 크면 0보다 작은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0보다 커요. 그냥 어차피 얘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극성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아까 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